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행정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기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입법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 문제도 가장 많이 나오죠. 입법부가.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행정부와 사법부는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행정부와 사법부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자, 여러분 행정부라고 한다면 행정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행정부에 뭐가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앞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정부 형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정부 형태가 훨씬 더 중요한데, 자, 정부 형태가 이제 행정부의 형태잖아요. 그쵸? 자, 우리가 행정부를요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자, 행정부의 최고 기관은 여러분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우리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밉다고 야 사람도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통령은 행정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입니다. 행정기관이에요. 그러니까 행정부의 하나의 기관에 불과한 겁니다. 국무총리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근혜 씨였다가 누구죠? 문재인 씨였다가 윤석열 씨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거지, 대통령은 바뀌지 않습니다. 헌법이 바뀌지 않은 이상은 대통령제에서 다른 데로 우리가 넘어간다라고 해도 바뀌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행정기관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자, 행정부의 수반의 역할도 하고, 여러분 수반이라는 것은 가장 높다라는 뜻이에요. 최고 권력이다. 행정부에서 제일 최고의 권력이기도, 가장 높은 권력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로서의 기능도 같이 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나라가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대통령제는 잘 없는 뭐가 있습니까? 국무총리가 있죠. 국무총리. 원래 총리라는 것은 보통 의원내각제에 존재하는 건데, 우리나라 총리는 좀 특이한 총리예요. 그쵸? 행정부의 수반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총리는 대통령의 역할을, 오히려 대통령의 역할을 보좌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만약에 그러니까 죽거나 아니면 탄핵당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 직무대행을 하죠. 직무대행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행정각부를 통할합니다. 그러니까 통화라는 건 통합하여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통화라는 기능을 이제 하는 게 국무총리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통화의 기능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 다음에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국무회의라는 게 있어요. 자, 국무회의. 자, 그 다음에 이 국무회의에 구성하는 인원을 우리가 국무위원이라고 얘기도 하고, 국무위원은 여기 국무회의에 속한 때 같이 보면 되고요. 근데 이 국무위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행정각부의 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장관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원까지,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행정부에서는요. 자,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누가 어떻게 임명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누구의 제청으로 누가 임명하는지. 물론 행정부 조직은 대부분 대통령이 관할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다 임명을 하겠죠. 대통령이 거의 임명을 할 텐데, 이게 어떤 시스템인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저랑 같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대통령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은요, 행정부 수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뭐도 된다? 국가 원수도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2번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헌법이 자주 바뀌었는데, 이 대통령 임기 때문에 자주 바뀌었죠, 사실은. 그래서, 원래 전두환 대통령 때까지는 7년 단임제였는데, 전두환 이후로, 이제 자기 친구 노태우에게 권력을 물려주려고 하자.
이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죠. 그게 이제 87년도에 있었던 6월 항쟁입니다. 그래서 9차 개헌이 이제 일어났죠. 그때 9차 개헌 때 야, 대통령 7년 너무 길다. 5년 단임으로 하자. 단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번밖에 못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것도 너무 짧다. 대통령이 뭘 일 좀 하려고 하면 끝난다. 뭐 이런 평가도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4년 중임제로 하거든요. 4년 하고 한 번 이제 심사 받고 또 4년 하고 뭐 이렇게 바꾸자 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5년 단임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는 대통령에서 시험에 나오는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과연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인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인지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에서 이게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인지 아니면 그렇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인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인지 여기를 구별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이 두 개를 구별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행정부 수반 국가 원수 이렇게 구별하는 게 중요한데 행정부 수반에서 권한의 첫 번째는 당연히 행정부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다 살펴보면은 자 대통령의 권한이 행정부에 멈춰요. 이거는 대통령의 권한이 행정부에 멈춥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의 권한이 딱 행정부에 멈춰요. 근데 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막 퍼져나가요. 자, 뭐 이거부터 먼저 보면 국가를 대표하는 권한으로서 조약 체결하고 외교 사절단 보내고 막 외교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대통령의 권한이 어디로까지 갑니까? 외국 다른 나라까지도 미치죠. 그렇죠? 그 다음에 헌법의 수호기관으로서 긴급재정 경제명령을 하거나 계엄을 선포하거나 그 다음에 요거 두 가지는 요런 것들은 국가 헌법의 수호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쳐요. 국민의 자유권이나 이런 것들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정조정 권한, 뭐 헌법기관 구성 권한, 뭐 이런 것들은 자, 다른 국가기관, 그러니까 입법부나 사법부 등 다른 국가기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행정부가 아니라.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것을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국가 원수로서의 기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특히 요거 시험에 잘 나오는데 요거 국군 통수권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거. 자, 우리가 흔히 국군 통수권 그러니까 대장위의 원수 그러면 국가 원수니까 이거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니까 이거 국방과 관련된 건 국군 통수권은 국가 원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이 국군을 통수할 때 뭐를 통해서 통수합니까? 국방부는 여러분 행정부예요. 국방부라는 행정부를 통해서 여러분 국군을 통제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국군 통수권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에요. 국가 원수가 아니라. 아시겠죠? 요거 이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저걸 잘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 외에 것들 좀 보면은, 자, 공무원 임면권. 공무원 임면권. 여러분, 임면권이라고 하는 것은, 임명과 사면을 합친 말이에요. 임명과 사면을 합친 말이 되겠습니다. 임명과 사면을 합친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임면권이라는 것은 임명 플러스 사면. 그래서 임면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임면권 이렇게 임명권의 오타가 아니라 임면권. 공무원을 임명할 수도 있고 사면시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대통령이요. 자, 그다음에요, 여러분. 자, 법령 집행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을 발표할 수 있죠. 대통령은. 이거 다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국무회의의 의장이 됩니다. 국무회의 의장이 되고 이런 것들 다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